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침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돼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인병원 호흡기내과 김혜정 과장과 함께 만성 기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만성 기침.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혜정 과장과 함께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만성 기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기침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혹은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어요. 기침은 꼭 감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예, 기침은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호흡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기침은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반사입니다. 점액이나 이물질, 그리고 유해한 물질, 감염원 등을 기도로부터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질병에 대한 경고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침은 감기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만성 기침인데 어느 정도 지속돼야 만성 기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통 흔히 감기가 걸리면 수일에서 수주 정도 기침을 할 수 있는데요. 기침은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 기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침의 원인을 감별 진단할 때 도움이 되는 기준인데요. 과거엔 3주를 기준으로 3주 이전엔 급성, 3주 이후엔 만성 기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3주에서부터 2달 사이는 이른바 감기 후에 기침만 지속되는 감염 후 기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3주에서 2달까지를 아급성 기침으로 분류를 다시 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기침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침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급성 기침의 원인은 대부분 감기고요. 그 외에도 좀 심한 경우로는 폐렴도 급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 악화가 되었을 때에도 급성 기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폐질성 폐질환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주에서 2달 사이의 아급성 기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감염 후 기침인데요. 감염 후 기침, 즉 감기가 걸리고 나서 왜 기침이 멈추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기도에 염증이 남아있어서 기도 과민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남아있어서 기침이 유발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급성 기침 그리고 아급성 기침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만성 기침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의 경우 흔히 3가지 원인 질환이 있는데요. 상기도 기침 증후군, 천식,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불리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가지 질환들이 근본적으로 이 질환들 이외에 다른 호흡기 질환이 배제된 상황에서 나머지인 90% 정도를 이 3대 원인 질환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3대 원인 질환들보다도 그 밖에 다른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결핵이나 폐암, 만성 폐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과 같은 질환들에 대한 우선적인 감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침이 수주간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원인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가에서는 우선적으로 금연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또한 일부 고혈압 약도 기침을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므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3대 원인 질환으로 상기도 기침 증후군, 천식,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흔히 비염, 부비동염을 일컫는 말입니다. 알레르기성과 비알레르기성으로 나누고요. 보통 콧물, 코막힘 증상을 흔히 호소하게 되고 목에 가래가 걸려있는 증상도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식은 만성 기도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로 인해서 기도가 두꺼워지고 분비물이 증가해서 기도 폐쇄가 잘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염증 때문에 기도 가민성이 증가해서 쉽게 기도가 수축하게 됩니다. 천식의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때로는 다른 증상이 없이 기침만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천식도 있습니다. 천식은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 등이 식도 내로 역류되어서 자극을 줘서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신물, 트림,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내시경 등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질환들은 모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성 기침 같은 경우는 만성자가 앞에 질환명으로 붙어 있잖아요. 네.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만성 기침은 일단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3대 원인 질환의 치료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고요. 또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천식의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는 증상 완화 약물과 함께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천식은 알레르기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회피요법이나 면역요법을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 그리고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담배나 커피나 또 초콜릿 등을 삼가고 또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과식을 삼가고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성 기침을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평소 자주 수분 섭취를 하고 외출 후에 손 씻기나 양치 등을 통해서 청결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흡연과는 금연을 우선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자나 노인분들은 독감 예방접종 및 폐구경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방접종과 생활습관 개선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 김혜정 과장과 함께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도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이경 과장과 함께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 환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예방은 필수입니다. 의학 박사 이경 과장과 함께 치매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2년에 한국 치매 환자가 약 54만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2030년까지는
거의 100만여 명 네. 가까운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치매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먼저 알아봐야 네. 할 것 같아요. 치매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럼으로써 인지 기능을 초래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봐 드려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네. 뇌에서 자꾸만 기억을 깜빡깜빡하게 되는 게 사실은 치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오는 뇌 기능 저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치매 초기 증상하고 많이 이제 헷갈리죠. 예. 근데 그거를 감별하는 방법은 건망증, 깜빡거리는 건망증은 이 사건을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거나 그래도 무슨 단서가 주어지면은 다 기억을 해내거나 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줘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첫째 이제 뇌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꺼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기억 장애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느냐 기억력이 네.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해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치매는 이제 뇌 질환으로 인해서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질환 증후군을 모두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인지 활동이 떨어지는 거를 치매라고 하는데 이걸 일으키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로 하면 7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고 빈도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 50 내지 60% 정도 그 차지를 해요, 환자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0 내지 30% 정도 되는데 이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뇌혈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네. 뇌졸중 오잖아요. 네. 또는 뇌출혈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뇌 혈류 장애가 오게 되면 뇌 기능이 저하가 오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알았던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나중에 치매가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더 네. 원인 질환을 말씀드리면 파킨슨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거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알코올성 치매 같은 네. 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비타민 부족증이라든가요. 비타민 부족증이 요즘같이 먹고 살 게 많은 데서 왜 걸리느냐? 걸립니다. 네? 비타민 B 12번째, B12 이런 거는 그 위 절제술 같은 걸 하신 분들이 많이 걸려요. 위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질환을 많이 앓으신 분들은 그 약물 중독이 너무 과다 복용해가지고 또 심지어 노인분들은 뭐 병의 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모든 종합병원의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12개 과를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든가 그러면 이제 겹치는 약들이 또 생겨요. 과마다.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이 쳐다보면은 용량이 2배, 3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질병에서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치매 진단은 이제 첫째 초기 증상이 최근 기억 장애입니다. 최근 기억 장애요? 예, 최근 기억, 네. 과거 기억이 아니라 최근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가 처음에 그 해마라는 지역,
해마가 기억을 관장하는 네네.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기억, 이미 그 과거 기억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손상을 주지 않지만은 최근에 그 새로 생긴 일, 네? 새로 막 했던 얘기들 이런 걸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가요? 최근에 근데 어떤... 처음에 이제 네. 기억 장애가 있으시면은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아. 진찰을 받게 되면은 자세한 문진을 하게 됩니다. 기억 장애가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또 변화를 하는지 증상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아까 관련된 질환들이 있었잖아요. 신체적인 네. 질환들.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비만, 네. 또 심장 질환이 있는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관련 질환들을 또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신적인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으로 감각이나 그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근육의 유축 같은 건 없는지 반사작용 잘 일어나는지 또 걸음걸이는 괜찮은지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검사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죠. 혈액 네. 검사라든가 당 검사라든가 또는 그 간 기능도 하고요. 예. 또 신장 기능이 또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 체크 이런 걸 다 하게 돼요. 그리고 뇌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해서 뇌 영상 촬영도 하죠. MRI, CT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어보면 해마가 유축이 되어 있다든가 또 뇌 용량이 감소되어 있고 그 대신 뇌실이 커져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치매가 있는지 진단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치매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인지기능 이제 치매에 대해서 치매가 한번 걸리면 뇌는 뭐 어떻게 잘 되지 않는다는데 네, 예, 네. 이거 치료 받아야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만 더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병이든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완치가 가능한 치매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네. 잘 규명을 해서 10 내지 15%를 차지하는 완치 가능한 치매일 때 예? 그런 것은 또 치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치 가능한 치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치매로 가성치매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상압 뇌수종이라든가요. 예, 또는 이제 약물 중독이라든가 비타민 부족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거면 약 딱 드리면 됩니다. 예,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술 같은 것도 좀 끊으시면 되겠죠. 예.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혈관성 치매 같으면은 그게 한 20 내지 30% 차지하는데 네. 그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또 그 기저 질환을 잘 치료하고 그러면 이런 발생률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발병을 하더라도 또 늦게 돌아가실 때쯤에서 생기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인지 기능 저하가 이제 치매가 생겨서 치료제로 쓰이는데요. 네. 인지 기능 저하 때 쓰는 치료 약들이 대부분 인지 기능 저하가 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지연시키는 네, 그런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네. 모든 질환에서 그렇지만 치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신체의 건강이 뇌 건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몸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해서 치매와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에 있는 질환을 잘 치료하고 관리를 하시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거라든가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초기 발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식생활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를 골고루 하시고 노인분들은 수분이 부족한데 물을 잘 안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골고루 음식을 잘 드시려고 하고요. 이도 나쁘고 그러니까 잘 안 드시거든요. 특히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거 잘 안 드세요. 드시게 하고 엽산이 또 치매에 중요한 엽산이 있습니다. 엽산, 또 비타민 B12라든가 비타민 B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고 또 적포도주 한 잔 정도 이런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이런 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유지하시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흡연이라든가 과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인간 뇌세포는 자극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동하고 학습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곧 내면화된 사고가 곧 내면화된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이나 사고, 생각하는 거나 같은 기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라. 하기 싫으면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특히 손동작을 많이 쓰는 운동이 손동작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요. 손이. 그렇기 때문에 손동작을 많이 하는 운동을 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이경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한 습도 유지는 면역력 증가와 감기 바이러스 활동 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로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솔방울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깨끗한 물에 담가두거나 과일 껍질을 그릇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가습 효과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장미허브나 행운목을 두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하거나 수치로 공기 정화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실내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